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통합사회를 가르칠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이 궁금하죠?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이소희. 그리고요, 선생님은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특히 우리 1학년 5반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옆에서 얘기하는 학생은 제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아주 좋죠? 그리고 선생님은 4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볼 수 없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통합사회 정말 재밌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책이 똑같나요? 네. 자, 앞에 통합사회라고 나와 있죠. 네. 너무 내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내를 하면 돼요. 자, 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차차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왜 우리가 통합사회를 배우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가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자, 통합사회. 여러분들 여태껏 사회를 배웠죠? 네. 그러면 사회는 어떤 과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많지 않은 과목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자, 선생님이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자, 여태껏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 과목을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시간을 끌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묻고 답할게요. 여러분들 도덕 같은 거 배웠어요? 네. 이것도 사회고요. 혹시 정치나 이런 거 배웠죠? 네. 경제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것도 뭐 사회 범주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문화. 특히 여러분들 지도 같은 거 그려봤죠? 네. 지리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예요. 하나씩 배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태껏. 그러나 자, 말 그대로 한번 볼까요? 얘는 통합이죠? 얘를 하나로 통합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통합을 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죠? 그러면 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하나의 과목으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그 복잡한 사회 현상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 그런 것을 이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다 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통합사회는 크게 이런 도덕, 그다음에 지리, 그다음에 얘네 뭐 역사,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일반 사회,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태껏 다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틀리냐?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 중심으로 배우고 지식을 막 주입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토의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에서. 굉장하죠? 이게 2015년에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통합사회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짠! 아니다. 백지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통합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능력이 생겨요. 자,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아마 많이 했었을 거예요. 우리 통합사회를 배우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 막 고민을 하는 것보다 어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을 때 해결이 더 잘 되죠? 그죠? 친구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 의사들을 통합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의사 결정력, 의사를 종합하고 들어보고 이런 해결하는 과정이 없다면 아마도 민주적인 게 아니겠죠. 네. 그죠? 두 번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살짝.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정보인지 그거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옳은 정보가 무엇인지, 옳지 않은 거, 아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별.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우리가 미래사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도 되게 중요하겠죠? 아마도 요거는 컴퓨터 과목이나 뭐 이런 전문 교과에서 여러분들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활용 능력. 자, 이런 것들이 통합사회를 통해서 함양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여러분들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을 이제 함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바로 민주 시민이 돼요. 민주주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있잖아요. 요새 선생님은 되게 많이 느껴요. 와, 민주주의가 정말 진짜 훌륭한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별로 허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도 자기 얘기를 표현하거나 혹은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렇지만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제일 힘들 때는 자유롭지 못했을 때, 즉 자유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때, 평등하지 않을 때예요. 평등하지 않을 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인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자, 즉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 이 가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즉 여러분들이 민주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 시민이 되면 뭐가 좋나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비로소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정말 행복의 가장 기본 조건은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통합사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평가는요, 여러분들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 통합사회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뭐냐면 이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선생님 글씨가 정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평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평가는 선생님이 4가지 영역으로 구별을 했어요. 자, 첫째, 여러분들 여태껏 시험 봐왔던 지필평가, 얘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 활동하다고 자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벼락치기해서 시험만 잘 봤다. 20점밖에 안 돼요. 그것도 100점 맞았을 때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의사결정할 때 협동과 토론과 토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20%가 들어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결과물들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얘가 20%예요. 1, 2, 3, 4, 5, 6. 40%? 그건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 1차, 2차 보는데 이게 40%예요. 이거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향상. 문해력이 뭘까요? 어렵죠? 숙제.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오늘 통합사에 지금 몇 분이나 흘렀나요? 12분이요. 네. 그러면 3분 한 번 더 채워볼까요? 자,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봅시다. 자, 목차가 이 책에 차례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부 삶의 이해와 환경이죠. 이게 도덕이니 아니면 정치니 경제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주제예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행복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사는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단어는 자연환경과 생활공간? 얘는 지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권 나오죠? 헌법 나오죠? 시장 경제, 정의, 이거는 일반사회 부분이에요. 일반사회 부분은 바로 법, 경제, 정치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문화 파트가 나오죠? 얘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파트고요. 자, 여기는 주제 중심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파트인데 정말 요새 우리는 선생님이 느낀 거는 세계화 시대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선생님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